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원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 봤어요. 그죠? 우리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친구들 생각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원소들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원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알아봤는데, 자, 원소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금속 원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금속 원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금속 원소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철도 있고 그쵸? 구리도 있고 그다음에 알루미늄도 있고 다양한 원소들이 금속이 재질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원소들이 거고 자, 비금속 원소들은 그럼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뭐 이것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수소가 있고 단소 원소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질소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치, 우리 플루오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비금속 원소야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잠깐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걸 알아볼 거냐? 우리가 그럼 이 원소들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지.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무엇이냐? 금속 원소야. 금속 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금속 원소들도 우리가 모두 다 알기는 조금 어려워. 하지만 우리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부 금속 원소. 우리가 어떠한 금속 원소들은 불꽃 반응이라는 실험을 했을 때 반짝반짝 불꽃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대표적으로 보았느냐? 우리 친구들 10월이 되면 한강에서 뭘 하죠? 그쵸, 불꽃 축제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불꽃 축제라고 해서 밤하늘에 엄청 예쁜 불꽃들이 빵빵빵빵 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금속 원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폭죽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쁜 알록달록한 색깔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꽃 반응은 이렇게 모든 금속 원소가 다 나타날 수는 없어요. 모든 금속 원소가 아니라 일부 금속 원소들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우리가 이 금속 원소들을 곱게 갈아요. 갈아도 되고 뭐 안 갈아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곱게 갈아서 불에 넣었을 때 그 금속 원소에 따라서 특정한 색이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리튬은 빨간색이 나타나요. 그런데 스트론튬도 빨간색이 나타나. 어, 이거 두 개 같은 색이 나타나네? 자, 그럼 우리 다른 거 봤더니 나트륨이라는 거는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칼륨은 보라색, 구리는 청록색, 칼슘은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 이렇게 우리가 총 7가지의 불꽃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리튬과 스트론튬은 우리가 빨간색으로서 같은 색이 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들은 뭐 색깔들이 구분이 되니까 우리가 아, 얘는 이 색깔만 보고 무슨 색이구나, 뭐 어떤 원소를 말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나트륨은 많이 봤다? 나트륨 불꽃은 우리 집에서 요즘에는 인덕션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 가스레인지로 어머니께서 된장찌개를 끓이신다고 하자. 그러면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시다가 잠시 다른 뭐 통화를 하신다거나 핸드폰을 하시다가 끓어 넘친 거야. 그러면은 가스불이 어떻게 되느냐? 노란색 불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된장찌개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소금이 들어있죠. 이 나트륨은 소금이거든. 소금의 성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불꽃이 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좀 많이 볼 수 없긴 하지만 혹시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가 있다라고 하면 뭐 어머니가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한번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의 화학 실험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불꽃 반응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 자, 불꽃 반응을 왜 해? 실험 방법이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양이 적어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이렇게 실험할 때 조그만 요 니크롬 선에다가 이렇게 가루만 딱 묻히고 우리가 밑에서 한번 볼 건데 알콜 램프에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불꽃이 파바바박 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색깔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같은 불꽃색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염화칼륨과 질산칼륨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금속 원소는 누가 되는 거야? 금속 원소는 얘죠. 그쵸? 얘네들은 뭐야? 비금속 원소예요. 염소와 질소는
비금속 원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색깔을 나타내지 않아요. 불꽃 반응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칼륨이 공통적으로 들어있구나. 왜? 보라색을 띄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도 보면 황산은 금속 원소가 아니고 염소도 금속 원소가 아니야. 그럼 바륨이라는 이 금속 원소 때문에 이 두 물질에는 바륨이 들어있구나. 왜? 황록색 불꽃을 띠고 있기 때문에. 됐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금속 원소가 같은 게 들어있다면 물질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같은 불꽃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 물질 안에는 이러한 금속 원소는 들어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불꽃 반응 실험을 하는데, 자, 이 도관이라는 건 그냥 우리 도자기 그릇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금속 원소를 곱게 갈아. 그런 다음에 시료를 갈아서 여기 에탄올 수용액에 녹인 거야. 갈아서 가루를. 그래서 여기에 도가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을 점화기로 붙이면 어떤 색이 나타나겠죠. 만약에 여기에 나트륨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 불꽃 반응색은 노란색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갈륨이 들어있어 라고 하면 보라색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리가 들어있어 라고 하면 정록색이 나타나겠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 실험 방법도 이거는 교과서에 많이 나오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니크롬선을 이 니크롬선은 가느다란 그냥 약간 고철? 뭐 이런 선이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가루를 이렇게 묻힐 거예요. 그래서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과 증류소를 씻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라고 했는데 이 이유는 뭐야? 다른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이게 지금 이 금속 원소 때문에 불이 난 건지, 불꽃이 색깔이 나온 건지, 아니면 불순물 때문에 색깔이 나타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순물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나트륨으로 했어. 그럼 나트륨 가루가 없어야지 다른 걸로 또 실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우리가 토치에 겉불꽃에 넣는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우리 양초 같은 거 우리 친구들 그릴 때 불꽃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어떻게 가운데는 노란색, 끝에는 빨간색 이렇게 우리 색칠한 적 기억나요? 우리 불 색칠할 때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데 자, 여기 불꽃을 보시면 우리가 요 바깥에 있는 것을 겉불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을 속불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겉불꽃의 온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공기 중에 우리 연소를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연소에 가장 필요한 거는 산소예요. 그런데 이 공기 중에는 산소가 많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겉불꽃은 산소와 결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속불꽃은 어때요? 안에 일산화탄소만 우리가 산소를 겉불꽃보다는 덜 받겠죠. 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온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불꽃에다가 니크롬손을 대면은 훨씬 더 우리가 불꽃 반응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관찰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꽃 반응 실험을 할 때 토치에 토치라든지 알콜 램프라든지 양초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겉불꽃에 실험을 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좀 전에 했었어. 우리가 리튬이라는 애랑 스트론튬이 있었어. 이 친구들은 어떻다 그랬어? 색상이 둘 다 빨간색이야 라고 했어. 빨간색. 자, 그러면 빨간색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 그치? 이 빨간색은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불꽃 반응으로만으로는 이게 리튬인지 저게 리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꽃 반응에서 같은 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불꽃 반응의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을 하면 여러 색의 띠가 나타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리튬과 스트론튬 아니면 뭐 다른 색깔이 같은 금속 원소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속 원소에 따라서 선의 위치와 수, 그다음에 색깔, 굵기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요런 원소들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튬과 스트론튬 어때?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스트론튬에만 선이 더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긴 또 이 노란색은 또 리튬에만 있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스트론튬에만 있는 선들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선의 위치라든지 개수, 색깔들이 지금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펙트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선 스펙트럼은 금속 원소의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불연속적 이게 뭐요? 이어져 있는 선은 아니잖아요. 그 불연속적인 띠를 말하고요.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건 우리가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친구들이 햇빛 하면 연속, 그다음에 불꽃 반응 하면 선 스펙트럼 이렇게 조금 구분을 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보시면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인제 금속 원소들이 딱 하나만 뭐 '나는 구리만 있어.' 이런 게 아니잖아. 우리가 뭐 염화 나트륨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질산칼륨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 그쵸? 이런 아이들이 그럼 이 안에 우리가 선 스펙트럼으로 관찰을 하면 얘도 있을 수 있고 얘도 있을 수 있고 얘네들이 모두 섞여 있는 걸 우리가 관찰을 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금속 원소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고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예시 문제인데 자 그러면 여러 물질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래. 그러면 이 물질 X는 되게 다양한 게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이 물질 X에 들어있는 물질은 가와 나와 다 중에 누구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맞춰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면 우리가 선을 그냥 쭉 그어보면 돼. 얘 안에 있는 선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 가도 있고 나도 선은 있네. 그쵸?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얘네 둘이는 선택이 된 것 같아. 그리고 봤더니 어 얘는 여기에 없어. X라는 물질에는 이 선은 없어. 그쵸? 그럼 넌 탈락. 그쵸? 그다음에 이 선은 있네. 여기도 있네. 그리고 요 선이 있어? 여기도 있네. 이 선이 있네. 여기도 있네. 아, 그럼 가는 물질 X에 들어있는 친구야. 그럼 나는 탈락했잖아. 그럼 다만 비교해 보면 되겠죠. 다 봤더니 이 선이 여기 물질 X에도 들어있네. 그러면 지금 물질 X에는 가라는 금속과 다라는 금속의 물질이 섞여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불꽃 반응, 선 스펙트럼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정리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